자, 그럼 오늘 돈이 되는 이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전문가는요, 수많은 기업들의 속사정, 속이야기들을 속속들이 깨고 있어서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 기업의 뒷이야기, 이런 실제 상황, 사정들을 잘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정보가 진짜 돈이 되는 정보일 텐데요.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경제 이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돈벌자 출연진 분들께 모두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박주근 대표께 돈은 어떤 걸까요? 돈은 계륵이다. 계륵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계륵 같은 존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좀 있으셔서 돈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예. 아닌가 싶은데, 자, 돈을 나는 좀 벌어봤다? 아니다. 좀 벌어본 축에 들어가죠. 예. 네, 그렇죠. 예. 딱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돈 벌기 쉽다? 아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질문을 모호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돈을 좀 벌어봤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정말 돈 버는 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꿰뚫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이슈 먼저 살펴볼게요. 돈이 되는 경제 이슈. 어젯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또 했는데 은행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 실리콘밸리 사태에 대해서 파장을 우려하면서 좀 발빠르게 대처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의 요지가 정확히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정부의 금융당국의 책임은 약간 회피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누군가 책임을 지우는 요건데, 핵심은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강화인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 워딩을 그대로 빌면 금융당국의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다라고는 워딩이 그대로인데,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안전하다, 안심이라.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전하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가 첫 번째 메시지인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국가에서 다 갚아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금액을. 그런데 여러분 손에 안 끼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는 거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같은 예금보험기 DIF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세금 축내지 않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그런데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은행 경영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 은행주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사실은 SVB의 그 문제 핵심은 미국의 그 FOMC가 금리를 수직적으로 올리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원인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정부의 금융당국 싹 빼버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심하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08년 된 그 서브프라임 사태하고 많이 이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점은 당시는 굉장히 그 파생 상품 위주로 문제 터졌다면, 이번에 문제의 핵심은 제가 방금 초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핵심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역금리 현상을 발생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손쉽게 구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때문이고, 네. 또 이 이유 때문에 불안감은 조금 덜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채마저 지금 우리가 하는 자본시장에서 기본 축으로 가져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채 금리와 그리고 뭐 금값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저것마저 흔들려 이런 데 대한 퀘스천을 또 던진 또 하나 역사적 사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상반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누구? 경영진. 그래서 은행주는 폭락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는 국채 금리마저 저렇게 폭발할 수 있다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한 것들도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또 하나의 불안 심리를 이미 촉발시킨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생긴 거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FOMC 금리 인상 발표인데 네네. 그러면 FOMC가 좀 쫄아서 금리를 좀 덜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식시장은 상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폭락을 하는 반면에 그동안 조금 떨어져 있던 기술주들은 오히려 반등을 하는 효과.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축들이 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좀 고찰이나 정립이 필요한 시기는 분명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3월 1일에서 10일 수출 16.2%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수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일본 경제를 보통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일본 경제는 건물주가 연봉도 높아요. 일본 경제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건물주는 아닌데 연봉이 높았거든요. 그 연봉이 뭐냐면 수출이 경상수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연봉이 마이너스가 된 꼴이라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제일 큰 문제는 반도체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3월 1일에서 10일까지 약 10일간 같은 기간 대비 작년 비해서 16.2% 감소했거든요. 이 기간에 조업 일수가 하루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으로는 27% 감소한 겁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감소한 건 역시 반도체. 반도체가 41%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감소한 품목들을 보면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IT 제품이 다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각성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중국이 리오퍼닝을 시작했는데 왜 감소하지라는 퀘스천을 또 던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 1월, 2월, 3월, 10일까지 하면 작년 1년 동안 무역 적자의 지금 반을 이미 적자가 된 상태거든요. 좀 심각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는 좀 LG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네. 소송을 했는데 뜻밖이라는 반응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LG그룹이 75년 만에 이런 상속이나 경영권에 이제 휘말린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이제 의아한 사건이죠. 사건의 시작은 작년 7월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이신 김영신 여사가 이미 내용 증명을 보내서 유언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왜 상속 분쟁을 법적 상속을 하지 않았냐로 지금 시작해서 네. 두 번째 사건은 작년 11월 달에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이 그 5번째 연부연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구광무 회장이 대신 내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달 2월 28일 날 김영신 여사가 공식적으로 이 분쟁을 유산 상속을 다시 하자.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요구를 한 사건이죠. 이 사건입니다. 네, 사실 LG가는 경영권 분쟁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LG가는 전통적으로 장자 상속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의 원래 아들이 있었죠. 구원모 씨라고 1974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 20세가 되는 94년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부인이신 김영신 여사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 아들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때 태어난 자녀분이 바로 막내인 구연수 씨예요. 구연수 씨가 96년생이시거든요. 네. 이제 둘째가 구영경 이제 LG 그 복지재단 이사장인데 이를 대신해서 이제 장자 성격이 원칙에 의해서 그 구무 회장의 바로 밑에 동생 구본농 회장의 장자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2004년도 입직을 시키죠. 그리고 그 LG의 구씨 가문의 그 전통에 따라서 구광모 회장을 구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자 성격 원칙에 따라서 회장으로 앉혔는데 2018년도에 이제 일이 있고 나서
구자경 회장이 그때 당시 살아 계셨거든요. 구자경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사실은 맏며느리인 이 김영신 여사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상속의 청구를 다시 하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일설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LG그룹의 경영권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속 분쟁이 김영신 여사 쪽으로 승소가 된다면 지배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LG가 새 여자들의 반란이다, 경영권을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대 회장님의 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속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상속이 이뤄진다면 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주 LG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우호 지분이 41%거든요. 우호 지분이 41%인데 그중에 구광무 회장 지분이 현재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법적 상속분이 이 세 모녀, 김영신 여사와 구영경 씨와 구현수 씨가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4.4% 정도 되니까 전체 우호 지분에서 14%니까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본능 회장도 가지고 있고 구본무 회장도 가지고 구본준 회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LG 가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파란이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LG 가문은 여성들이 경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의외고, 상속권 분쟁도 의외고, 여러 가지로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풍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오늘 주가를 보면 GLG가 뛰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네.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구본무 회장의 바로 밑에 동생이 구원미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구본능 회장이거든요. 여동생 구원미 씨가 중간에서 중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끝까지 법적으로 간다면 좀 유언장의 사실 여부라든지 분쟁이 있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생각해봐야 할 텐데 네. LG그룹의 그런 주가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이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뭐 기업들처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상속 분쟁이고 이 분쟁을 일으킨 김영신 여사도 이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상속 분쟁이기 때문에라는 거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으로 가면서 주가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LG 계속 잘 봐도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돈이 되는 이슈들이 좀 무겁긴 합니다. 무겁고 또 진중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돈이 되는 이슈들을 잘 듣다 보면 돈 맥을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리덕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